그 인간이 쌓아오는 모든 지식은, 세상의 모든 지식은 뭐 과학이든 철학이든 뭐 예술이든 뭐든지 다 포함해서 결국 요 4분면 4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인간이 있고요. 인간이 있고, 인간이 인식하는 인간 대상이라는 것이 있죠. 편의상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있고, 인간은 이제 인식자가 되겠죠. 인식자. 요거는 이제 인식 대상이 되겠죠. 대상.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걸 이제 서브젝트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이제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하죠. 서브젝트, 오브젝트.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연구를 하고, 인간 대상에 대한, 인간 외부 환경, 우주, 자연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과 대상에 대한 지식에서 나아가서 조금 더 분화가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또 분화가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철학적으로는 어려운 그 개념들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빼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인식 방법에 대한 지식이에요. 방법. 그 다음에 인간과 대상이 있으면 인간은 인간 대상 사이에 또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인간의 창조물이겠죠.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은 결국 인간에 대한 지식, 대상에 대한 지식, 인식 방법에 대한 지식, 창조물에 대한 지식, 이거 4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4가지니까 간단하게 4분면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제가 여기다 4분면이라고 미리 써놨는데, 지식의 모든 지식은 결국 4분면으로 표현될 수 있다. 4분면을 이렇게 그려보면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인식 방법론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 4가지 4분면을 떠날 수 있는 존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학은 인식 대상에 대한 지식이죠. 인간의 심리에 대한 지식, 윤리에 대한 지식, 도덕, 심성론에 대한 지식은 동양에서 많이 발달을 했는데, 인간에 대한 인식자에 대한 지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 대상, 오브젝트 위주로 먼저 발전한 게 서양 철학이고, 서브젝트 위주로 먼저 발전한 게 동양 철학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식 방법은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칸트잖아요. 과연 물 자체로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느냐? 물 자체를 우리가 과연 인간이 인식을 할 수 있느냐? 감각의 필터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만 우리는 인식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인식 방법에 대한 것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뭐 관념론, 뭐 합리론, 경험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되겠고요. 창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술이 대표적이죠. 문학이라든지 음악, 또 뭐 미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 되겠죠. 그래서 요 4가지 틀인데, 요 4가지 틀이 지식이 점점점 정교해지고 심화되고 분화되어 왔던 게 인류 역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4가지 지식의 4분면, 요걸 이제 저는 지식의 4분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요 지식의 4분면이 발달 단계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신화와 종교가 되겠고요. 신화, 종교. 인간이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파악해내고 관념화하기 이전에는 모든 걸 다 신화와 종교로 설명을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모든 거에 다 신이 있죠. 저 부뚜막을 관장하는 신도 있고, 뭐 포세이돈 바다를 관장하는 신도 있고, 케레스, 뭐 곡물의 신, 전쟁의 신, 이런 신화, 종교에 대한 이런 뭐 시대에서 두 번째로 철학의 시대가 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유를 하죠. 이거는 신의 뜻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독특한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인과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철학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과학으로 발전을 하죠. 과학. 그래서 인간의 인식의 발전 단계는 요렇게 우리는 발전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발전시켰냐? 요 네 가지에 대한 지식의 4분면을 발전을 시켜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과학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많은 영역은 철학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철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영역은 신화와 종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모든 지식은 요 네 가지 틀로 바라볼 수 있고, 요 네 가지는 신화, 철학, 과학의 시대로 발전을 해왔다. 이 지식의 4분면을 왜 그렸냐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철학자에 대한 사상, 어떤 사상에 대한 사상, 종교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사상가라든지 종교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대상, 천지, 자연, 삼라만상은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인간이 만드는 창조물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가? 요 네 가지 관점의 틀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공자가 이야기하면, 공자가 생각한 인간, 공자가 생각한 자연, 공자가 생각한 인식과 공자가 생각한 인간의 창조에 대한 설명과, 노자고 하면 노자가 생각한 요 네 가지가 다르단 말이죠. 그죠? 또 서양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우리가 나누어서 크게 이제 조금 비교되는 사람으로 구별을 하는데, 플라톤이 생각한 이 4분면에 대한 지식과 4분면에 대한 어떤 관점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인간, 대상, 인식, 창조에 대한 생각이 달랐단 말이죠. 그죠? 불교다. 그러면 불교 철학이다. 그럼 불교 철학은, 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인식과 인간이 만드는 창조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요 네 가지 틀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식이, 그 사람들이 했었던 많은 지식들과 설명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조금 실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식의 4분면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